으로 지금부터 민생당 제12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해 부기장 한 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합니다. 발언에 앞서 그간 당 지도부가 동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당이 가야 할 길은 오직 민생을 지키는 정치개혁의 한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관위와 선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총선 대비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이 의석수만을 위해 앞다투어 만든 위성정당이 그 발원지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천을 두고 모회사니 자회사니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구태타를 잠재우려 본가의 충성파를 파견한다고도 합니다. 구태 정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집권여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친문연합정당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감독과 각본을 도맡은 한편의 기획극이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위선에 고개가 절레절레입니다. 정권의 껄끄러운 세력은 제쳐두고 친조국 인사,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인사 등이 포진한 정당들과 손을 잡은 것을 보니 오직 정권의 말을 잘 듣는지의 여부가 민주당의 간택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사생아 친문연합정당은 민주당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선량한 동료 시민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혼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탄생한 우리 민생당이 앞장서서 우리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뭉쳐 중도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다시 나타냅시다. 동료 시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바꿔나간다는 초심을 잃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정부의 행태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제21대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동료 시민들은 약국 수십 곡을 검색하고 긴 시간 줄을 서야 겨우 마스크 2장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표를 위해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늑장 대응과 섣부른 판단으로 방역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왜 동료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에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무능함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정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대유행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도 각종 선거를 연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와 위생장갑 의무 착용을 요구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선거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상식은 없고 억지만 있는 정부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실력으로 제어하고 호남 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내서 보수에게 단결을 요청하고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던 때 마침 시민사회 주도로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선거연합을 만들고 민주당은 후순위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진영,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비례민주연합에 적극 참여해서 박근혜 탄핵 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민생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연합이 민주당 중심이 아닌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속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선거연합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래한국당은 자중질환에 빠졌고 비례민주연합은 초심을 잃고 중립적인 정치개혁연대와 또 오랫동안 청년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온 미래당, 녹색당은 선거연합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비례민주연합은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친문 비례정당과 진보적 정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3지대를 묶어내기 위해 민생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선거연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또한 미래한국당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사라지면 우리의 정치 역사를 바꿀 선거제 개혁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선거제 개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민생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호남 기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개혁 진영의 주류 세력이었으며 지금도 개혁 진영의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 기제는 여전합니다. 호남 기반의 민생당은 선배들이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민주화로 승화시켰듯이 낙후되고 차별받으면서도 함께 차별을 당하는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또한 남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듯이 청년과 낙후지역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소득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생당은 민생을 제1과제로 삼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청년 정당, 소상공인 그룹들과 재난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대정부 질문,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이슈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민생당은 특별 재난지역이 대구, 경북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분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해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을 가치로 삼는 민생당은 짧은 시간에 해낸 것입니다. 정부가 50조의 금융 대출을 푼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리 대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드로 인한 중국발 불경기,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일본발 불경기,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불경기로 인해 이미 대출은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더 이상 갚을 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경우에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정작 금융대출을 늘려봐야 중간에 금융당국,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금융대출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 운용 비용과 미회수 대출을 빼면 실제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과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출을 할 바에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도 훨씬 높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출 방식은 구시대 방식이고 재난수당이 새로운 시대의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2003년 고건 국무총리 당시 서울에 큰 수해가 났을 때 피해 사진 등을 근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위로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전주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했고 지방의 도시에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산화 수준은 세계 최고고 정부의 정보 수집 정도 또한 개인 인권 보호 수준이 낮은 탓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매출 감소, 소득 감소 파악 시스템을 가동해서 특별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출 감소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재난수당을 시행해야 합니다. 50조 금융대출이 아니라 50조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제어하고 호남 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계신 민생당 관계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탁상 위에 놓인 우리 제12차 최고위원회 이거를 보시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조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가 3월 17일 열렸었습니다. 그날 저희 의총을 통해서 제가 비례 초선의원으로서 여성의원으로서 민생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 첫날 수요일날 지난 11차 최고위원회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뜨거웠습니다. 우리 김정아 대표님께서도 조금 아까 사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목과 갈등으로 진행됐던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민생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 앞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닌데 우리 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쳤을 때는 보다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 민주열사 김근태 의장님께서 2007년도에 제가 거기에
같이 함께 할 때 아침을 여는 세상들의 평화 모임을 만들으셨습니다. 여성들의 감각으로 세상을 읽도록 여성 정치인을 만드는 모임이었었는데 그 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재근 의원님과 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언니의 마음으로 어저께 그래서 김정화 대표와 박시원 두 대표님을 찾아뵙고 갈등을 봉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 뭡니까? 김치 또 비빔밥 생각나시죠?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각 재료들에 다 숨을 죽입니다. 또 비빔밥을 하려면 각 재료들을 다 데치기도 하고 볶기도 해서 다 어울리는 맛을 내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인 두 김치와 비빔밥 특징이 뭡니까? 어울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생당 어울림의 맛을 내고 어울림의 소리를 내는 화합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충격파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더 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듯합니다. 우리 실물 경기도 바닥을 헤매고 있고 주가 역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들은 내다 팔고 반등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별다른 정보도 없이 사들이고 있는 형국인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서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50조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하셨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 잡은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민생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기관들은 예외적이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기본입니다.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모두들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으니 기회를 달라 이러고 큰 소리 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이 답답한 정치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정당입니다.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통큰 양보와 타협으로 당내 외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연합정당 문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고육책이었습니다. 완성된 집이 있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고 보지도 않았지만 역시 집권 여당의 선의와 설계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제는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에만 집중합시다. 상대방의 의도를 예단하지도 말고 오해와 성급한 판단으로 큰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도부부터 언행을 더 주의 깊게 합시다.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간의 구성도 선대의 출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불만과 아쉬움을 극복하고 무조건 합의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님들께서도 예외 없이 전면에 서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설계도를 준비합시다. 손학규 전 대표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회가 이 시간부터 우리 민생당의 분위기를 바꿉시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당 최고위원 미스터 나량주 이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민생당의 계파 갈등, 옥새 전쟁 같은 나쁘끄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명분 삼아 민생당의 이름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마치 민주당 문전을 기웃거리는 것이 구글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질주를 막기 위함이라는 치졸한 변명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민주당과 연합하면 호남의 민심이 민생당을 향하리라는 터무니없고 섣부른 주장에는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의 호남 민생당은 민주당의 이중대일 뿐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보수의 질주를 막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본부 중대인 민주당을 향하는 것이지 결코 민주당에 기생하는 이중대인 민생당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제발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기에 거대 정당 옆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어야 하는 절박하고 천박한 속내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좌우 균형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행보는 당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현재 민생당은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세력으로 남아 결국에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역사 앞에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정당으로 남도록 합시다. 시대 정신을 읽고 담대한 변화와 도전의 정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 민생당에도 기회가 올 것이며 정정당당한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을 심판하고 반성하지 않는 세력에 회초리를 드시고 미래 세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저력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앞에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 민생당이 새롭게 당내 화합하고 또 성공적으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부터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광승입니다. 연일 민생당 내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니까 관심들을 가져주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기만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원수같이 싸우는 여야도 협상이라는 걸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발씩 양보하고 차이를 좁히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특히 지역구 뛰시는 민생당 후보자들, 전국의 당원 동지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호남조차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후보들 모두가 지역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호남 정치의 종자씨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로 힘을 합쳐도 따라잡기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민생당의 안정과 회생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민생당의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단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핵심 당직자만 남고 나머지